네,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후보 토론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이게 일단락되나 싶었는데요. 이번에는 비대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언론이 윤석열 캠프에서 비대위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은 다음에 최재형 캠프가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고 공방이 오갔는데요. 자, 지금부터 두 캠프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캠프로 가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전화로 만나보죠.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한 언론의 보도라고 하는 게 8월 20일 일요신문 보도인데요. 이 내용을 네. 보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편향성이 계속될 것을 대비해 특단의 구상을 하고 있고 비대위 추진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런 요지의 보도인데 네. 완전 사실무근입니까? 예,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목 자체부터 이준석 힘 빼고 당 장업, 윤석열 캠프 비대위 카드 검토 내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네. 윤석열 캠프 내에서 비대위의 비읍자도 나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이 기사를 보면 윤석열 캠프 관계자의 워딩이 나와 있는데 이 관계자가 네. 그러면 지금 전혀 관계자가 이런 말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한국 정치에 심각하고 엄청나게 중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MBC 시선집중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정도로 예. 그렇다면 나와 있는 인터뷰 전체 내용이 다 익명의 인터뷰로 점철이 돼 있는데 그게 누군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보도가 되고 나서 이제 여러 기자님들 전화가 왔습니다. 예. 하지만 추가적인 후속 보도가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내용 속에서 일부라도 사실관계가 입증이 됐을 경우는 다른 매체들의 후속 보도가 나갈 텐데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았고요. 조금 전 그 앵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최재형 후보의 SNS 글에서 이 기사를 가정으로 한 윤석열 캠프에 대한 비판 글이 네. 게재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뉴스가 쏟아진 상황이라 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아무튼 예. 일요신문 기사를 보면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지금 기사 형식이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한 관계자 자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네. 캠프 내부의 확인 결과는 그렇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캠프 내부에서 전체적인 확인 한번 거쳤고요. 예. 그리고 캠프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네.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수근수근대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관심법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되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대위의 비읍자도 나온 적이 없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의 마지막 말미를 보면요. 예. 윤석열 캠프는 이 대표의 선관위원장 인선 결과를 본 뒤 행동 개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캠프에서 행동 개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면 의사결정 구조가 가능한 데서 논의가 나왔을 때만이 기사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뭐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캠프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이런 관계자들 주요 핵심 회의에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고 논의를 거치는데 비대위에 관련된 이 기사에서의 어떤 내용들도 전혀 단 0.1%도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당혹스럽고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힘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변인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건 허위 날조에 해당하는 기사다 이런 말, 그러니까 판단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황당무계한 허위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십니까? 네,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그럼 대표 탄핵이나 비대위 추진을 떠들고 다닌 캠프 내 사람이나 유튜브도 고소할 거냐 이렇게 또 물어봤던데 어떤 대답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당내에서 갈등이 촉발될 수 있는 말들은 조금씩 아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네. 경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발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탄핵 발언 같은 경우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캠프의 일부 관계자가 나와서 언급을 했지만 그 당시 라디오에서 같이 패널로 참석했던 진중권 교수들은 등은 네. 그 당시에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문제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캠프 차원 해당 관계자도 사과를 했고 또 후보도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진위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연결돼서 들어가는 건 적절치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3자가 보는 시선하고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감도는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불편한 심경을 표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후보가 직접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고 또 두 번 다시 그런 발언이라든지 당내의 화합을 해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도 캠프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이 비대위 카드가 연결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무근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거듭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기사가 나온 후에 최재형 후보는 자폭 정치 당장 그만두라 이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그럼 이건 섣부른 대응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최소한 우리 일단은 경선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당내에 있는 후보들 간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국면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되는 공세가 와도 우리 당내에 있는 후보들의 공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대응하지 않는 좀 모습들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도가 되고 나서 다른 뉴스 등의 추가적인 후속 보도가 되지 않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까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과 없이 이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숙고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들을 충족시키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관계 이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이런 평가 내지 생각을 깔고 지금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기사도 나오고 이런 입장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데 그냥 이걸 뭐 좀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존중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도 윤석열 후보가 했던 것이고 네. 또 많은 언론에 비춰졌던 것처럼 치킨 맥주 행동을 하면서 긴 시간 서로 상호간의 대화도 나눴고 그 이후로도 많은 이야기들을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 국민의힘이 가장 첨예한 갈등 국면으로 최악의 대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가정을 깐다면 그건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는 경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냥 그 윤석열 캠프에서 먼저 그 저번에 그 맥주 회동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자리를 먼저 마련해서 제안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맥주 회동을 추가로 제안하고 근데 지금 이제 결국 갈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봉합하려고 만난 것 아니냐 등에 대한 언급과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또 건네면 그 말이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뉴스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요.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어저께 캠프에서 이 코로나19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보면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삶이 정말 힘들기도 하고 또 나오고 있는 많은 뉴스들이 다 부정적인 뉴스들만 나오고 있어서 대통령 선거 국면을 앞두고 있는 야당이 어떻게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후보들이 또 당 지도부도 이런 대안을 마련하는 행보에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결한 김에 좀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그 이른바 허위 경력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표기상 단순 실수라는 어떤 해명이 나온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 실수로 이렇게 표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일까요? 이게 요 이력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아주 당연하게 경력증명서가 함께 따라붙게 됩니다. 그 경력증명서 원본까지 공개를 다 한 상태인데요. 대변인 잠깐만요. 그 이제 그 캠프에서 공개한 경력증명서 발급 날짜를 봤더니 2006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 이력서를 제출한 건 2004년 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 캠프에서 공개한 경력증명서가 2004년에 이력서 제출할 때 같이 첨부된 경력증명서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2004년의 경력증명서를 찾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두 가지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경력 증명서가 첨부된 내용 속에서 분명하게 학교가 다 표기가 돼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림대와 한림성심대가 이제 같은 재단인데 한림대학교에는 그 관련된 미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확인을 하더라도 이게 의도적으로 가짜로 증명을 허위로 하게 되면은 뒤에 따라붙게 되는 경력 증명서 그리고 학교에 그 과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애당초 성립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단순 오기임이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인 질문 드리겠는데요. 2004년에 이력서에 그 기재된 내용이 단순 실수임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로 2006년에 경력증명서가 될 수 없다는 건 인정하시죠? 2004년도에 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말해서 2006년에 발급된 증명서가 제시됐다고 2004년에 이력서 그 기재 내용이 실수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건 인정하시죠? 그거는 충분하게 상식의 범주에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한림대라고 오기가 됐습니다만 한림대학교에 관련 과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오기에 대한 내용들과 뒤에 붙은 경력증명서 그리고 관련된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상태만으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상식의 범주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그 윤석열 예비 후보가 이제 언론 재갈법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셨던데요.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비판하면서 또 이제 고소 고발을 하느냐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현행법 취지 내에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들이 현재 제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제도의 상태 속에서 피해를 받은 부분들이 있다면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 본인을 위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언론재간법이라고 불리는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결국 그 피해를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할 수 있는 언론의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에는